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 시간이고요. 22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은 공중무기 체계로 치우친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측에서 CG 영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이젠 경항모라고 않겠습니다. 항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국민께 소개하는 그런 홍보 CG 영상을 발표했는데요. 전단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슬슬 항공모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공중 해상 네, 무기 체계 되겠습니다. 거의 필살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사실 수상 전력에서는 지금 21세기가 된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은 굉장한 군사력이고 또 이 군사력을 멀리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면서 아직은 전장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그 사람도 그 몇 개월 동안 못 찾았다는. 탈영에도 네, 6개월 동안 못 찾았다는. 6개월 동안. 워낙 배가 크다 보니 뭐 그렇죠. 네. 그 6개월 동안 못 찾았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몸으로 느낀 게 니미츠급 항공모함, 그중에 네임십인 니미츠함이 이제 부산에 들어왔을 때 민간인을 초빙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좋다. 언론 프레스로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제가 데려갔었어야죠. 그때는 저도 제가 데려갔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은 네. 제가 꼭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여군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여군 분께서 굉장히 친절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응해 주셨고 네네. 마지막엔 기념 사진까지 오. 또 이렇게 혼쾌히 찍어 주셔서 그 기억도 좀 나네요. 아무튼 거기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상상했던 건 이상 어마무시하게 넓다는 거. 넓고 크다. 네. 거기를 지금 한 바퀴를 뛰고 나면은 이제 두 바퀴는 못 뛸 것 같은. 네. 그 그 정도로. 정도고. 네, 진짜예요. 네, 뭐 미해군 수병들도 일단 거기 배치받아서 타면은 뭐 한 반년 정도는 이 내부 지리를 익히는데 그러겠죠.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부가 그러니 내부는 또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뭐 내부에선 없을 거 없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렇죠. 있는. 미해군 한번 들어가면 그 내부 당신이 어디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현재 위치. 그게 그림 같은 게 계속 있거든요. 예. 그거 봐도 뭐 처음 가는 모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그쵸. 구획이 계속 이어지니까 몰라요. 예를 들어 뭐 여기가 15번 구획이다 하고서 딱 나와 있는데 그냥 똑같은데 뭐 거의 그냥 헷갈립니다 그냥. 3,000명이 타니까요. 그 정도 니미츠급 이렇게 3,000명. 그런 정도 클래스면은. 사실은 이 항공모함은 경항모라고 알려져 있는 항공모함부터 중형 항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니미츠급의 대형 항모로 대형 이렇게 정규 나누어지지만은 이러한 항공모함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또 그렇죠. 과거로 가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를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런 부터 가야 되는 참. 이러한 무기체계가 탄생되기까지는 굉장히 희생도 있었어요. 수상기를 수상 전투함에서 띄웠을 때의 이득이 있다는 것은 네네.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도를 하다가 또 희생도 당했고 그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프랑스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졌었고. 이제 보통 착륙을 잘못해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네네네. 터지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네네. 많다고 저기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나중에 결국은 3도를 유지하라. 각도를 막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최적의 각도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으로서의 설계가 항공모함을 만들어야지 하고서 이제 설계되는 것 이전에는 순양 전함이랄지 순양전함. 네, 이러한 그 전투함에다가 갑판을 이제 얹어서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항공모함을 취역하게 됩니다. 뭐 영국이 그랬고요. 일본도 그러기 시작했고 미국도 그렇게 됐죠. 초기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항공모함 하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네요. 옛날에 밀떡에서 이벤트를 할 때 문제를 좀 이렇게 낼 때 기출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최초의 항공모함이라고 내지 않고 아일랜드를 갖춘
형태의 현대적인 항공모함의 최초는 어디냐 해가지고 조금 꽈죠. 야, 네. 야, 잔인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게 초창기 항모들은 아일랜드들이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이중 갑판 또 3층짜리 갑판들이 예. 있었죠. 그런 그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 항공모함을 생각하면 네, 네. 되나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군축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 해군의 어떤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여러 국제적인 워싱턴 어떤 군축회담이었죠. 그렇죠. 네. 군축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순양 전함의 보유수를 줄이기 위해서 순양 저장으로 건조했던 전함을 좀 개조를 한 거죠. 항공모함으로.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함종이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었었죠. 네, 그리고- 전함이랑 뭐 순양함 정도가 타깃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실질적으로 배치했을 때 그 효과를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과연 바다로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막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태평양 전역은 뭐 물론이고요. 우리도 또 전에도 많이 언급됐던 이태리의 그 타란토 공습을 통해서 영국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죠. 아, 이래서 항공모함 그랬죠. 그다음에 그렇죠. 대서양 전투에서도 저기 상선을 개조한 그 항공모함을 가져다 놓고 난 다음부터 유보트 호위 위협이 항모들,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 영화 그레이하운드에서도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 수상기가 등장하지만 사실 그 수상기가 돌아가면서 나서부터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호위 항공모함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항공 초계를 하면 어떤 간 큰 유보트 함장도 밀고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 잠망경은 올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비행기가 때문에. 발견하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대전 이전까지 사람들은 바다에서는 전함이나 순양 전함의 시대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죠. 일본 정도만 사실 살짝 빨랐었는데 그 항공기라는 체계가 굉장히 빨리 발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는 사실은 뭐 기관을 바꿔야 되고 하는 것처럼 좀 느렸는데 비행기는 사실 정말로 빨리 발전한 거였어요. 20년 사이에 완전히 뭐 단익기 그 성능 같은 거 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러니까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1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사람은 우주로 로켓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기술 체계 중에 사실 비행기만큼 급속도로 발전한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형제가 1904년인가에 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 60년 만에 우주로 보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1950년대 제트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얼마나 빠른지 짐작이 되는 거고 이 맞춰서 사실은 항공모함이라는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의 발전 체계는 제가 보기에는 항공모함 자체보다는 전투기 탑재되는 전투기의 발달에 맞춰서 이제 따라간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의 주먹은 뭐니 해도 탑재한 항공기의 그 그렇죠. 공격력이죠. 예, 그거 외에 항공모함의 어떠한 공격력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장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좀 더 발전한다면 그만큼 또 항공모함이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도 이제 사실 항모의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었고 미국의 강대함을 상징하는 게 지금 항모였고 미군이 미국도 한참 항모죠. 앞서갔잖아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러시아가 기를 쓰고 따라가려고 하면서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라고 나중에 일종의 대한미사일과 잠수함, 뭐 장거리 폭격기 다 갖췄지만 사실 러시아도 나중에는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려고 하지만 사실 안 되죠. 그다음에 정규항모를 중국, 제대로 된 정규항모를 못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하고 지금 실제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인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저는 이제 그 항공모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한두 척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척 계속 만들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은 그 앞에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제외한 모든 무기의 이제 어떤 무기 체계 핵심이 된 셈이죠. 네. 그러니까 풀업 엔진 기체에서 제트 그쵸. 기체로 가면서 항공모함은 훨씬 대형화가 되었고 10만 톤급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착륙과 이륙을 동시에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경사 비행갑판이 그렇죠.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항공모함은 점차 40년대, 커져갔어요. 50년대가 정말 항공모함의 격변기죠 그때. 정말 디자인도 바뀌고 막. 예, 그게 커지고. 이제 네. 그 한 시대로 보면은 이제 60년대가 될 것 같고 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슈퍼 캐리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 항모 전단은
10개 전단이 있고 실제 항공모함 자체의 보유 대수는 이제 11척인데 12척 체제로 갈 거냐 말 거냐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미 해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의 항모로 대표되지만은 많은 다른 나라가 시도를 했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네. 그래서 또 재차 언급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항공모함 자체는 아직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미래의 항공모함 플랫폼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네.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 최고의 항공모함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제랄드 포드급 항공모함이죠. 이제 한 척을 건조해서 취역을 시켰는데 아직 그 항모 전투단이 탑재돼 가지고 이제 계속 훈련 중이고 네. 실전 투입은 안 되어 있지만 그 항공모함이 가장 그 성능적인 면에서 최강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캐터필터라고 해서 비행기를 이렇게 쏴주는 그 장치가 지금 제라드 포드급에 아마 새로운 장치가 장착이 됐는데 네네. 그게 아직 계속 중기 활성화가 안 된. 캐터폴트가 아니라 지금 예. 전작인데 그게 바뀌게 돼서 활성화되면은 조금 더 무장 탑재량과 연료를 많이 실은 비행기를 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영화에 거기 보면 이렇게 럭비공을 딱 쏴서 이렇게 하늘 높이 뛰었던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영화 보면은 항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 증기 사출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영화 에너미 나인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 우리는 음악만 많이 보는데 탑건의 오프닝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음악만 보는데 거기 보면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린 장면 실제로 가서 항공에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핵심이 그거였어요. 증기가 펄펄 나는 그 캐터필터 뒤로 쫙 당겨서 기체를 거기 올린 다음에 그 오퍼레이터가 신호로 죽으면 이제 조종사가 사인하고 탁 나가면 전투기가 발치는 탐캣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출기가 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은 비행기 전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근데 그냥 새총 생각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사실 전투기의 발달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늦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측면이라 요게 나오게 되면 이제 전투기가 다시 탑재 전투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예.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캐터필트 그 사출기에 대한 성능 향상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국도 결국에는 퀸 엘리자베스급에 도입하려다가 아직은 아닌 개별하고 포기를 했고 차기에는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4번함부터는 해봐야겠다. 내지는 지금 첩보에 의하면 3번함의 탑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퀘션 마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고무줄 단계다 쏘는 거 아닐까요? 고무줄 그럴 단계. 정도로 굉장히 이게 기술적인 그렇죠. 하이테크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집약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이 좋아하는 건 장풍 쏘겠죠, 장풍.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증기 캐터필터 말고 전자로 하게 되면 핵을 안 써도 비행기를 충분히 멀리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간판이 작아도 항공기를 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이 관련 기술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래는 지금 탑재돼 있던 조기 경보기나 기타의 기체들이 지원기들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유인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또 돈도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고 공간도 많이 잡아먹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미 해군은 벌써 딱 들어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응용을 지금 실용 단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용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이착함시요. 그래서 제가 근미래가 바로 무인기가 항공모함에 반드시 탑재가 될 거다. 함재기로. 예, 함재기로. 거기에 대한 기종에 대한 임무는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건 급유다. 급유. 두 번째가 이제 각종 보급품 수송 쪽이 그쵸.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기 경보. 조기 경보기로 조기 가지 경보. 않을까.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유인 기체 일부, 그다음에 무인 기체로 이루어진 스트라이크 패키지죠. 그렇죠. 멈티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바뀔 거다. 무인 전투기는 떠나 보내면 돌아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바뀔 수 있는 건 새끼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거의 무인으로 움직이는 아, 상당히 소규모의 경항모 레지는 그에 준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프런트에 내세워서 예. 일단 타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유인
어떤 무기 체계가 들어가는 이게 약간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평평평평평 다 띄운 다음에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날아가게. 그 시절이 되면 이제 전투기도 옆에 꼬마 전투기 2대씩 데리고 다니면서 1942 공중전을 네. 딱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절이 또. 1945. 바라건대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어차피 사업은 시작했고 설계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를 한다 그러는데 그 설계에 일부라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렇죠. 부분이 녹아 들어갔으면 물론 당연히 심도 있게 검토하실 거예요. 뭐 전문가들도 많으실 거고. 멈티 기술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게 공군 장성이나 이제 공군 관계자분들이 그런 항모 사업단에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지난번 에어쇼에도 관계자분한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 만들어졌거나 뭐. 아니, 만들어는 졌어요. 만들어는 졌는데 거기에 공군 관계자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있어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다. 근데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게 공군 관계자분들. 그럼요. 네. 협력해야죠. 그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항공모함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항공기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군이 전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는 반드시 그들의 조언도 있어야 되고 물론 또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입금이 너무 들어가서도 안 돼요. 해군은 해군만의 또 노하우가 있고 우린 또 간접적으로 미 해군에서 듣는 정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영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한테 적극 협조적인 그렇죠. 분위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용해서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걸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항공모함의 효율화입니다. 얼마만큼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 이상의 소티수를 기록해서 공격 효율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항공모함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다 종합해서 설계에 녹이시겠지만 우린 근미래도 생각하면서 그런 것까지 녹아 넣었으면 약간 무인기까지. 예. 우리 밀떡 이번 시간에 어떤 말하자면 결어의 바람입니다. 네. 예. 저도 항공기에 그 무인기를 탑재한다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머리가 좀 더 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예. 미 해군이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업이고 이제 급유기부터 이제 무인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항공모함에 한 20명 타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도 아직 걱정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완전히 이제 실전 배치를 하겠다는 선언은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은 좀 그래도 때이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테스트하는 근시일 내에 영상만 네. 계속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공군이나 해군이나 미공군이나 미해군이나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유인 전투기가 마지막 유인 그렇죠. 전투기가 될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무기 시리즈 22번째로 항공모함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무기 체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